통하 핵심만 콕콕 집어 설명하는 그레이트홍의 생명과학 1 디딤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수분열과 유전적 다양성 획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수분열은 말 그대로 염색체 수와 DNA량이 감소하는 분열입니다. 이것은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일어나는 분열이라고 해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감수분열은 간기 애쓰기 때 DNA를 복제한 후에 연속적으로 2회 분열이 일어나서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인 생식세포, 핵상이 N인 세포가 형성됩니다. 여기에 감수분열 시기에 따라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분열 과정을 체세포 분열 과정과 꼭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수분열도 마찬가지로 간기에는 세포가 생장하고 DNA를 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게 되는 감수 1분열 전기에서는 염색사가 응축하여 염색체가 나타나고 핵막이 사라지고 방추사가 형성된다.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체세포 분열과 다른 특징은 상동 염색체끼리 붙게 됩니다. 그것을 상동 염색체가 접합한다고 하는데요. 두 개의 상동 염색체가 접합하여 형성되는 염색체를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수 1분열 전기 때는 이가 염색체가 형성된다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방추사가 이가 염색체에 붙게 되는데요. 이가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되는 중기를 살펴보면 방추사가 염색체의 각 동원체에 붙게 됩니다. 그 이후로 감수 1분열 후기 때는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됩니다. 체세포 분열에서는 한 번의 분열 때에 염색 분체가 분리되었는데요. 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 이후에 말기를 살펴보면 핵상이 N인 딸 핵이 만들어집니다. 즉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과정을 통해서 핵상이 EN에서 N으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말기 때 세포질 분열이 시작되고 염색체 수가 절반인 두 개의 딸 세포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간기를 거치지 않고요. 바로 감수 2분열을 시작합니다. 전기로 가서 감수 2분열 중기를 거치게 되고 감수 2분열 후기를 거칠 때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염색 분체 분리로는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체세포 분열에서 공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수 2분열 전기 때 핵상이 N이고 염색체 수는 하나, 둘 이렇게 돼 있고요. 말기 때는 똑같이 핵상이 N이고 염색체 수도 하나, 둘. 결국에는 핵상이 N인 딸핵 총 몇 개가 만들어지죠? 네, 4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진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수 1분열을 시작하기 전 지원기 모세포와 그리고 감수 1분열 중기, 감수 2분열 중기, 그리고 마지막 딸세포까지 4개의 세포를 가지고 핵상과 염색체 수, 대립 유전자 구성과 DNA 상대량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기 모세포에서 핵상을 먼저 따져보면요.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2개씩 쌍으로 존재하니까 핵상은 EN. 염색체 수를 표시해보면은 염색체가 총 4개가 존재하죠. 자, 그리고 감수 1분열 중기로 가겠습니다. 간기에 애쓰기 때 DNA 복제가 일어나므로 염색 분체가 형성이 됐고요. 감수 1분열 전기 때에 이가 염색체가 등장하여 감수 1분열 중기 때는 이렇게 이가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하는 이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염색체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4입니다. 자, 이때까지는 핵상이 EN이에요. 자, 감수 1분열 중기 이후에 감수 1분열 후기 를 거치면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 염색체들을 표시해 줬습니다. 감수 2분열 중기 때는 핵상이 N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상동 염색체가 2개씩 쌍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각각 1개씩만 존재하죠. 그래서 핵상이 N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염색체 수는 2개가 되었습니다. 상동 염색체의 분리로 인해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감수 2분열 중기 이후에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염색 분체들이 이동하여 하나의 딸 세포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핵상은 여전히 N이고
염색체 수도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수 2분열 후기를 거쳐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도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유전자형은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데 1분열 중기 때는 여전히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3동 염색체의 분리로 인해 유전자형이 어떻게 바뀌냐? 자, 이거 염색 분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써야겠죠? 라지 A, 그리고 스몰 b, 그리고 스몰 d로 유전자 구성이 바뀌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생식세포가 될 딸세포는 라지 A, 스몰 b, 스몰 d. 체세포 분열 때는 유전자의 구성이 바뀌지 않지만 감수 분열로 인해서는 이 상동 염색체 분리에 의해서 유전자 구성이 절반으로 감소되고 감수 2분열 때는 대립 유전자의 구성은 똑같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전 그림에서의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세포의 DNA량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자, 이렇게 염색체 하나당 DNA량 1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DNA 상대량을 4라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상대량은 염색 분체의 수와 비례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DNA 상대량이 8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감수 2분열 중기 때는 하나, 둘, 셋, 넷 DNA 상대량이 4. 자, 마지막 딸세포는요. DNA량이 하나, 둘, 2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수 2분열 중기와 딸세포 사이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데 핵상의 변화, 유전자 구성의 변화는 없지만 DNA 상대량은 절반으로 감소한다. 함정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자, 다음 탐구자료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감수 분열에서 핵 1개당 DNA 상대량 변화인데요. 지연기 모세포의 핵 1개당 DNA 상대량이 1로 시작합니다. 간기 S기를 거치면서 DNA 상대량이 2로 증가했죠. 감수 1분열 말기 때에 핵이 2개로 나누어지면서 DNA 상대량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분열을 시작하는데요. 전기, 중기, 후기 때까지는 DNA 상대량이 1로 유지되다가 말기 때 또 핵이 한 번 더 나누어지면서 DNA 상대량이 0.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생식세포는 사람에게서는 정자 또는 난자로 분화할 것입니다. 자, 결론. 감수분열에서는 염색체 수와 DNA량이 각각 지원기 모세포의 절반, 지원기 모세포의 핵상이 2n이고 생식세포가 될 딸세포의 핵상은 n이니까 염색체 수도 절반으로 감소한다. 그리고 DNA 상대량이 지원기 모세포는 1이고 그리고 딸세포는 0.5이므로 절반으로 감소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과 비교해서 이 감수 분열 과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감수 분열을 통해서 유전적 다양성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먼저 유전적 다양성이란 같은 생물 종이라도 한 형질에 대해 개체마다 대립 유전자 조합이 다르다. 즉 표현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어도 피부색이 다양하죠. 즉 대립 유전자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부색 표현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무당벌레라도 다양한 색과 반전 무늬를 가진다는 것은 대립 유전자 조합이 다르다는 뜻인데요. 유전적 다양성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감수 분열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분리되어 염색체 조합이 다양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자, 서로 다른 염색체 조합의 생식세포는 도대체 몇 가지가 만들어질까? 자, 여기 지금 사람의 염색체 중에서 대표적으로 1번 염색체라고 해볼게요. 정자 하나를 만들 때는 이 염색체 중에서 하나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난자 형성 때에도 이 1번 염색체 2개 중에서 하나의 염색체만 하나의 난자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서로 다른 염색체 조합으로 생식세포, 자, 정자부터 해보면은요. 1번 염색체 2개 중에 하나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2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1번 염색체뿐만 아니라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이렇게 해서 총 성염색체까지 해서 23개의 염색체니까 이에 23제곱까지의 서로 다른 염색체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정자뿐만 아니라 난자도 마찬가지로 이에 23제곱의 가지수를 가진 난자의 조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엄청나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의 정자와 그 중에 하나의 난자끼리 무작위적으로 수정되어 자손이 태어나므로 무작위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여 자손이 태어나는 가지수는
정자 2의 23제곱까지에 난자 2의 23제곱까지를 곱하면 2의 46제곱의 서로 다른 염색체 조합을 가진 자손이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부모에서 서로 같은 염색체 조합의 자손이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2의 46제곱분의 1이다. 근데 여기에 돌연변이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교차도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가정하에 그런 확률이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매우 소중한 존재다 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감수 분열을 통해 엄청난 유전적 다양성이 만들어진다는 것 참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것까지 잘 이해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접하면 손을 못 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유전 단원이 어려운 점이 바로 이 개념과 문제 사이의 괴리가 좀 크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줄이기 위해 선생님이 보충 자료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